예, 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그 중독자 배우자에 대해서 또 중독자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런 영상들도 좀 올리고 그런 사람들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들 중에 그 싱글들이 있어요. 그래 그 싱글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자기 너무 싱글이어서 너무 막 힘들다 이런 얘기를 뭐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소개팅하거나 뭐 이렇게 선을 보거나 뭐 어쨌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중재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연애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남자도 알고 여자도 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생각하는 거랑 이쪽에서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이쪽에서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혀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쪽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여기서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쪽에서 막 그냥 편하게 하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들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정말 저쪽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를 정말 이쪽 편에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예,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중독자들도 만나고 중독자 배우자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이게 모를 수밖에 없구나 또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요번에는 중독자들과 이렇게 지내본 결과 그쪽 온탕에서 이렇게 그쪽 탕에서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또 요쪽 사람들과도 지냈기 때문에 요쪽 그룹에 가서 요쪽 사람들은 이렇더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독자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배우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냐면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모두 전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대체로 요런 특징들이 있더라 요 정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는 영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한 뭐 5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뭐 요런 건 요렇고 요런 건 요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경우들이 있을 것 같고 좀 핵심적인 거 하나만 다 기억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하나만 좀 이야기 나눠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독자 배우자분들 그 중독자가 중독자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시죠? 또 중독자 배우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독자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중독자의 인격 또는 중독자의 말, 행동, 재발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씩씩대 가지고 이제 막 화가 나서 이제 가서 막 내뱉고 막 쏘아붙이고 막 공격을 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된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는 거죠. 때론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하고 깽판을 치기도 하고 또 같은 자기도 일탈을 해가지고 막 보복을 하려고도 하고 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배우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배우자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중독자 배우자가 여러 격분해하는 것에 있어서 또 말에 있어서 중독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중독자는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자기의 인격, 또 자기의 재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너무 오버한다. 아니면 너무 이렇게 과민 반응한다. 아니면 그 뭐 그렇게까지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중독자는 중독자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독자 배우자가 막 이렇게 난리피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잘 몰라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왕왕 있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그 여자분은 이제 남편이 이제 마스터베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그 나한테 는 그렇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거의 섹스리스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자유행위를 하다니, 포르노를 보다니, 라고 하면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절감, 모멸감, 그리고 이대로 막 그 배우자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이런 것들,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은 그런 위축되는 마음들, 두려움들, 위기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서 막 엄청나게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다고 칩시다.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에게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나를 두고 이럴 수가 있냐? 너 뭐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의 상당수는 사실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예,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러다 지나가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아프다는 인식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못해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뭐 고개는 끄덕끄덕 거리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러다 지나가겠지 하면서 무시하거나 잘 모르거나 아니면 부글부글 끓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좀 비난하거나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그 남편이 매매업소에 갔어요. 그죠? 매매업소에 가서 이제 그 끌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마시고 자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그 여자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굉장한 쇼크를 이제 받은 거죠. 아니 그 더럽다라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그 불결하다. 그리고 나를 배신했다, 거짓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면 어떡하나. 그리고 허락 없이 돈을 썼다는 것에 대한 열받음. 그리고 이제 과거의 상처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자기한테는 생일날 케이크 하나 제대로 해주지 않고 말로 때우더니 나가서는 돈을 막 수백 수천만 원을 그냥 뻥뻥 쓰고 막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아픈지도 잘 몰라요. 아픈지도 잘 모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남자라면 뭐 가서 뭐 이렇게 한번 잘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술 먹고 여자들하고 자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아내가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좀 어떤 남자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들은 일단 중독자 배우자에 대해서 하는 그 화나는 거나 그런 어떤 감정들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막 기리기리 날뛰고 화가 나니까 자기도 같이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녀 관계에서 이제 여자가 중독자의 배우자인 경우만 얘기했으니까 남자의 경우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 여자가 쇼핑 중독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자꾸 이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병식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병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뭐 병식이 있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쇼핑을 물건을 사는 거죠. 사는데 이제 너무 즐거워요. 그 여자는 너무 그거로 즐겁고 막 물건을 사는 거에서 너무 행복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남자가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아니 내가 힘들게 벌어다 준 이 돈으로
아니 저렇게 지금 신발도 지금 20켤레 30켤레가 넘는데 또 사고, 그리고 아니 화장품은 그 정도면 됐으면 또 사고, 그리고 막 우리 집안은 집도 좁은데 막 가전기기를 또 뭐 제습기에 뭐 뭐에 막 몇 개를 더 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화가 나고 답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중독자가 중독자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독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내의 중독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말을 안 하면 더 모르고 그냥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여자를 이해도 못하냐고, 쇼핑하는 재미가 있는데, 아니면 나는 이런 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지금 내가 한데 이걸 왜 못하게 하느냐고, 오히려 이제 화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운해하고 화내하고, 그리고 막 울분으로 갖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예, 중독자 배우자가 중독자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만 뽑으라면, 일단 몰라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잘 신경도 안 쓰고, 워낙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네가 나한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성가신, 아니면 괜히 트집지 않는, 아니면 뭐 자기에 대해서 괜히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자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중독자의 특징들을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중독자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특징들은 뭐냐면, 상대방을 잘 몰라요. 마음을 잘 헤아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오히려 막 자기 필요들을 막 방해한다는 생각 때문에 막 화가 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자는 중독자 배우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중독자는 중독자 배우자에 대해서 오히려 막 이렇게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막 억가심정을 가지고 이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독자 배우자는 중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자기 표현은 어느 정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할게요. 기준이,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중독자가 생각하는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과, 그리고 중독자 배우자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달라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중독자는 뭐 매매업소나 아니면 뭐 마스터베이션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중독자 배우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일단 기준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중독자의 특징 때문인데, 중독자는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해요. 이게 상대방이 하는 거는 자기 중독 행위를 방해하는 방해꾼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 같은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중독자는 중독자 배우자에 대해서 모르거나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좀 이게 기준이 다르구나, 또는 중독자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모르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인정이 필요합니다. 예, 인정이, 이거 저 중독자, 저 또라이 자식, 이렇게 하면서 좀 인정이 필요해요. 기준이 다르고 또 자기만 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읽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 젖병 물린 애기처럼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자기 표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배우자가 중독행위 하고 그러면 우리는 화부터 내거든요. 너 막 따지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먼저 중독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어떤 어느 정도의 받아들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표현을 잘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보, 나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당신이 마스터베이션 하는 것에 있어서 뭐 남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이것에 있어서 나 존재적인 좀 무너짐이 느껴지고, 이래서 그렇다. 그리고 또
우리 관계에 어떤 앞으로도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자기 감정들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자기의 기준은 어떤 것이고 자기의 마음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이 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이거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구나. 그 중독자이기 때문에 또 약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구나라는 받아들임. 두 번째로는 자기 표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어필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얼마나 속상한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부탁되고 화만 내면 원한만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자기 어필을 했는데도 여러분도 여러 번 해보셨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야기하고 막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병이 많이 진행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중독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손댈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본인들이 좀 이렇게 스스로 깨닫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회복에 지금 집중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좀 약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좀 놔둬야 되는, 자기에게 집중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자기를 좀 바라보시고 이렇게 자기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수긍을 못하고 오히려 화를 가지고 막 이렇게 더 막 질주하고 더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병이 많이 진행된 사람이어서 막 굳이 막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자기 회복에 집중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돌아올 때 좀 회복을 하려고 할 때 한다면 그때 가서 도우시고 자기가 이렇게 힘을 키우는데 좀 집중하셔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약간 중독자들과 지내면서 또 중독자 배우자들하고 지내면서 중독자의 편에서 중독자 배우자들에게 가서 중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하냐?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리고 화가 납니다. 화를 냅니다. 오히려 막 열받아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어서 자기 이 욕구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일단 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기준이. 그래서 화가 나는 부분도 있구나. 또는 중독자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받아들임은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는 자기 표현을 좀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 어필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다라고 어필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필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를 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길 가십시오. 자기 회복을 하십시오. 요게 제가 이제 중독자 그룹과 중독자 배우자 그룹을 모두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경험들이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좀 핵심적인 것들 한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힘드시고 때로는 외롭고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특별히 건강 잃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